두려움을 직면하고 새로 태어나기로 한 시타르타는 정축의 경계를 건너 오아의 화려한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타르타는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술집의 가장 아름다운 기생인 카말라라는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녀에게 찾아가 내 사랑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죠. 굉장히 낭만스러운 설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룸사롱 여주인한테 거지가 찾아가서 말을 한 거랑 똑같죠. 남루하고 시커먼 거짓골인 행색의 시타르타가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전 이게 바로 비겁다자 쟁제남들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모든 여자들한테 통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이렇게 내세울 것 없이 뭐 하나 없을지라도 두 쪽만 갖고 있을지라도 순수한 열정을 이 카말라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말라는 시타르타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남녀간의 사랑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시타르타는 이 모든 것들에게서 구속되려 하진 않았어요. 이 사랑은 어린애나 하는 것이다. 또 돈이란 어린 영혼들이나 집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점점 더 세월이 흐를수록 방탕해져만 갔고 변해만 갔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 어느 날 시타르타는 꿈을 꾸게 돼요. 금장 3장 안에 갇혀있던 새가 죽어있는 꿈을 꾸게 된 거였어요. 시타르타는 그 새가 본인 자신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그리고는 거울 앞에 서서 변해버린 자신을 바라보고 환멸을 느끼게 돼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설정이 바로 이런 세속적 욕망 뒤에 밀려오는 공허함이에요. 이건 바로 양인격이나 월지 겁제, 비겁 다자들이 이렇게 재성을 극할 때 나오는 현상과도 같거든요. 이 재성이란 건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것과 같은 커리어와도 같고 영역과도 같은 것인데 이 모든 것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오고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모든 걸 털어버리고 벗어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덧 40의 중년이 되어버린 시타르타는 모든 부를 이루고 아름다운 카말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 바로 미련 없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모든 걸 직감하고 있었다는 듯 카밀라는 새장 안에서 새를 꺼내 하늘로 날려보내고 자신의 집안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얼마 후 시타르타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카밀라와의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오아의 세계에서 갑자기 충을하면서 시타르타는 일지의 세계인 자수 강가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렇게 한참을 정신을 잃고 잠들었을 때 뱃사공인 바스데바가 나타나 그를 깨우게 됩니다. 바스데바는 말없이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타르타는 강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소박하게 살며 많은 것들을 비워내고 비로소 삶의 안정감을 찾게 되었고 과거 자신의 모습 역시 찾게 되었어요. 정축의 세계와 다시 연결이 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하의 세계에서 그가 지었던 일들은 여전히 원진으로 업으로 남아 있었죠. 10년이 지나 시타르타의 아들이 11살이 되었을 때 강가를 지나던 카밀라가 그만 독사에 물리게 되고 시타르타의 품에서 그만 죽고 말아요. 꿈에 나왔던 죽었던 새는 본인이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 카밀라였던 거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라져버린 시타르타를 원망 한번 하지 않았던 카밀라는 그의 품에서 죽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혀가 굳어져 버려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려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이 있던 아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직감한 시타르타는 한없는 후회와 연민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정성을 쏟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죠. 하지만 화려하고 편안하게 엄마의 손길에서 자랐던 아이 입장에서 이 누추한 강가의 오두막집에서 생활이 마음에 들 리 없었겠죠. 아들은 너무나 버릇이 없었고 그에게 무례하게 굴었어요. 전 이 대목에서 헤르만 헤세가 묘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의 단편집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거만하게 살던 주인공이 정작 본인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렇게 정인의 마음이 들게 되었을 때쯤에는 항상 이렇게 자묘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랑받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자가 나은지, 아니면 남들에게 무시받으면서도 타인을 사랑하고 행복한 자가 나은지 말이죠. 세기를 뛰어넘는 전 세계의 독자를 가진 그였지만 정작 자신은 우울증과 정신병에 시달려 평생을 힘들었다고 하니 말이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망나니 아들은 불만에 쌓여서 그렇게 시타르타를 괴롭히다가 결국은 노인네가 모아놓은 돈을 들고 도시로 도망을 가게 돼요. 시타르타는 아들을 쫓아가지만 놓치고 맙니다. 그때서야 시타르타는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었고 또 이해하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생각해요. 악인도 도둑도 강도들도 자식들한테 사랑을 받는데 나만 그러지 못하는구나. 그는 이처럼 분별없고 단순한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어린애 같은 닮아가고 있었던 거죠. 헤르만 헤세가 말하고자 한 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진정한 깨달음이란 바로 특별한 지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요. 다시 강가로 돌아온 시타르타는 뱃사공으로 노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세월을 보내요. 그러던 어느 날 늙은 노승이 되어버린 옛 친구 고빈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타르타는 고빈다에게 말을 하죠. 세상은 불완전한 것도 아니며 완성을 향하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네. 이 세계는 매 순간순간 완성된 상태에 있는 것이라네. 온갖 죄업은 그 자체 내에 자비를 지니고 있으며 작은 어린애들은 모두 자기 내면에 이미 백발의 노인을 지니고 있으며 젖먹이도 모두 자기 내면에 죽음을 지니고 있으며 죽어가는 사람 모두 자기 내면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네. 아무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 인생 행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나아간 경지에 있는가를 감히 말할 수 없네. 도둑과 노름꾼의 내면에 부처가 깃들여 있고
바라문의 내면에 도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네. 고빈다는 시타르타로부터 고타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본인이 책임지고 선택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과 갈림길에 홀로 서게 됩니다. 이를 경험했던 자의 조언이 어쩌면 더욱 중요한 진리를 담은 내용일 수 있는데도 대부분 무시해버리기 쉽고, 성공한 자의 한마디는 여과 없이 인생의 지표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실패하였더라도 가정 내에서는 성공한 사람과, 사회적 입지는 높지만 가정에서는 실패한 사람, 모두 성공했지만 불행한 사람과 모두 실패했으나 행복한 사람, 누군가에겐 정말 쉬웠던 일들이 누군가에겐 어렵게 꼬이고, 누군가에겐 행운이었던 것이 어떤 이에겐 불운일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답은 타인이 아닌 자신 안에 있습니다. 온 세상, 우주의 중심은 당신입니다. 성자가 될 청소부였습니다.